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자가 재주가 많으면 팔자가 사납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주문을 하시면은요, 제가 열심히 그 결과물을 딱 내놓으면 할머니께서 아이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휴 기집애가 재주 많으면 팔자 사나운데 안 될 텐데 라고 걱정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아니 잘했으면 잘한 거지 왜 또 한숨을 쉬신 거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걱정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성장하고, 특히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친구들이 진짜 요리 같은 것도 진짜 못하고, 막 된장찌개에다가 설탕을 넣는다든가, 이런다든가, 청소 같은 것도 막 깨끗이 하지 못하고, 이런 애들이 의외로 시집들을 너무나 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약간 이런 의미인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할 줄 아는 게 많고 이러면은 되게 오히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어머, 쟤는 어떻게 저렇게 시집을 잘 가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지? 예. 그게 단순히 성격이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야, 쟤 진짜 정말 학교 다닐 때 자기 머리 한번 빗지 않아가지고 제가 맨날 제가 옆에서 짝꿍하면서 제가 머리를 빗겨주고 맨날 필통 같은 것도 갖고 다니지 않고 그냥 교복에다가 볼펜 하나 꽂고 다니던 애가 되게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음식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모든 거를 다 잘하면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좀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선택했던 게 아마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어찌 보면 운명적으로 저는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할지도 몰랐고, 예, 제가 브로커가 될지도 몰랐고,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게 될지도 몰랐었는데. 저는 오히려 꿈이 이쪽이 아니어다 보니까 주식과 친해지는 일이 너무나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주식을 꼬시는 일에 정말 많은 비용도 들었고요. 그리고 주식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 중에 저는 고스톱을 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식은 합법화된 도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면 투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도박이라는 측면의 교집합을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화투를 배우면 주식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화투를 배우지 않는다든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거에 이렇게 꽂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남자친구도 저 멀리 있는 남자친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것도 안 본다든가 영화도 그닥 그렇게 챙겨보지 않는 그러니까 주식 매매 중독은 아닌데 주식 하나만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참 많은 거를 저는 좀 희생을 시켰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 남자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퇴근하고 그냥 그 저녁 식사하면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미스터 선샤인을 봤냐? 이게 뭐 해 먹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드라마다. TVN에서 작년에 했던 드라마인데 저는 그런 드라마가 제작됐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진짜 그 작가가 이렇게까지 진짜 정말 천재일 수가 있을까? 그 대사 하나하나가 물론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스토리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엔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정말 대사를 이렇게 세련되게 칠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한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무조건 꼭 봐라. 강추한다. 그리고 하다못해 야,
지금 전화 끊고 지금부터 봐. 내가 너 다 볼 때까지 연락 안 할게. 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잘 보고 있어? 어디까지 보고 있어? 라고 체크를 할 정도로 너무나 강추를 했던 드라마여서 예, 며칠 동안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쭉 한번 예, 정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24편짜리 드라마인데요. 한 반 정도 볼 때만 하더라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병헌 씨인데, 이병헌 씨가, 이름이 최유진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유진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 성도 최 씨니까, 뭐, 유진초이는 아니고, 아무개 초이 해가지고, 그 이병헌과 김태리, 그리고 뭐, 유연석, 그 다른 그, 출연진들이 하는 그런 약간 유행어는 아닌데, 그런 그 특이한 대사 같은 것들을 좀 짚어내면서 약간 달달하고 로맨틱한 그런 좀 단어들을 짚어내면서 이거 유진초이가 아니라 아무개 초이한테 이렇게 좀 달달하게 하라고 좀 시켜야겠다. 뭐 이런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좀 일부러 피하는 몇몇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래시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반에 이정재가 두들겨 맞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예전에 제가 모래시계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보는 중에 그 다음 회가 그렇게 이정재가 죽는다더라라는 거를 아는 순간 제가 모래시계 뒷부분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면서도, 동물을 좋아하면서도 동물농장을 안 봐요. 왜? 동물농장을 보면 혹시 이런 뭐 오토바이에 개를 끌고 이렇게 간다. 개가 막 거기 끌려간다. 막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거에 너무 그 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워서 정말 찾아가서 그 개를 끌고 다니는 남자의 목을 조여버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민족,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약했을 때 보여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는 되게 재밌어 했지만, 조선시대 후반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을 읽는다든가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에서 끌어나오는 그 무언가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안 봤는데, 이놈의 미스터 선샤인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제가 일부러 피하는 장면들이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이 궁금해서 이제 끝까지 보고는요. 끝까지 24편 마지막을 다 본 시간이 밤 9시 반이 넘었는데 딱 본 다음에 제가 잠을 못 자서 결국 수면제를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나 힘든 드라마였다라고 제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그런 방송 후기를 전해줬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빠져드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충고를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근데 제가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도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일본 놈들보다 그죠? 그리고 힘없는 대한민국 조정보다 어찌 보면 진짜 꼴보기 싫은 종자들이 친일파 종자들이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같은 조선인인데 참 뭔가 이렇게 좀 역시 친일파는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그 드라마에 며칠 동안 좀 푹 빠져 있었습니다. 자, 미스터 선샤인이 20%가 넘었었더라고요, 시청률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저는 무엇보다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유연석 씨가 그렇게 멋있는 배우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그냥 미스터 선샤인 보고 그거 하나 건진 걸로 예, 그렇게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우선 11월 28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시작을 했나라고 괜히 밤에 예, 기다렸다 보지 마시고요. 오늘 밤만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3거래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죠? 물론 추수감사절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핑계를 대자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소매 판매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다가 3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도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0.2% 상향됐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1단계 합의 가능성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예,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해서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제목을 달고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좀 언급해드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21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미쓰리가 작년에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어찌 보면 최초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3번씩 금리를 인하할진 몰랐고요. 어쨌든 그 3번의 금리 인하가 지금 만들어준 어떠한 그런 판이 지금 증시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어떻게든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든 연준의 노력이든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게 좀 되게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참 외인은 팔아 제끼는데 기관이 지수를 땡기고 있고 그리고 11월 27일 날 여러분 느꼈던 뭔가 묘한 분위기. 예. 제가 지금 저와 함께 가실 분들과 이제 호흡을 맞춰가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최근 마지막에 제가 유료 방송에서 해드렸던 종목들 좀 올라갈 때 자, 적당히 좀 파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신호를 드리기도 했는데 11월 27일 날 정치 테마주들이 예, 5%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그 전에 올라갈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다 일단 매도하십시오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 11월 27일 날 그렇게까지 정치 테마주를 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 올라가면 제발 좀 팔라고요. 제발. 아니 언제까지 갈 건데. 아니 팔았다가 좀 밑에서 다시 사면 되지. 뭘 도대체 얼마나 더 먹겠다고 뭐 이런 주의다 보니까 적당히 수익 났으면 예, 좀 파십시오라고 했는데 11월 27일 날 증시 분위기는 이랬죠. 개인들이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정치 테마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증권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정치 테마주를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뭐 광고비를 받고 이러기 위해선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거 스트리밍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주식은요. 전 개인적으로 주식이라는 이 파트가 유튜브에서 막 엄청난 대박을 내기는 좀 어려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한다면 이런 뭐 경제라든가 주식 이런 거 말고 진짜 다른 유튜브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쭉 서치해 보는 동안에 느끼는 거는 의외로 정치 테마주들은요, 증권 전문가들이 많이 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총선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끌고 간다면 정치 테마주가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정치 테마주 앤드 정책 테마주까지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증권 전문가들이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11월 27일 그 얘기는 유튜브에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하물며 돈다방 미쓰리에서도 뭐 안내비라든가 남선알미늄, 그리고 뭐 최근에 에이텍 TN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을 유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유료 방송을 올리지 않았죠. 예. 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유료 방송을 올리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다 등록하시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돈다방 미쓰리에다가 커피 한 잔 선물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심 있게 보고 계셔라.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일부러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올리진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유튜브에서조차도 증권 전문가들이 정치 테마주를 올릴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들을 확 밀어내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의 지수만 올려놓는. 종합지수는 빨간색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고요.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외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외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주기 전까지 기관이 저렇게 사는 거는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언발에 오줌 눕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상 누각처럼 튼튼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앞두고 증시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될 것처럼 지금 모든 거를 다 들이대는, 트럼프 대통령 아직 홍콩 인권법 거기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뭐 마지막 진통을 한다. 마지막 진통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TV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임신한 임산부들이 이제 뭐 진통이 좀 오다가 그 진통수가 좀 짧아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전에 제가 어느 분께 여쭤봤더니 아기 낳을 때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그 진통이래요. 그 마지막 진통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노랗대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라면 이제 애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는 마지막 진통이라는 의미는 이젠 다 온 거거든요. 이젠 조만간 아이의 머리가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뭐 마지막 진통이라는 등 곧 타결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글쎄요, 저는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기관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사서 증시가 계속 고고싱을 했던 적이 전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자, 증시 분위기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미국은 옌병할 지금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피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뭔가 그런 억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쥐어짜는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올라갔다는 얘기,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올라갔다는 얘기 했고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2월 1일 날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11월 1일 날 출범하기로 했었었는데, 일부 집행위원 지명자가 유럽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또 다시 지명받아야 되고 또 다시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고라고 해서 지연을 해서, 이거 원래 11월 1일 날 출범하기로 했는데 12월로 연기돼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국 문제도 조금 뭐 영향을 끼쳤겠죠. 어쨌든 그 임준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12월 1일 날 5년 동안의 유럽을 운영하는
그 집행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번에도 고민됐던 게 이거라고 합니다. 1월 31일 날 영국의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의 집행위를 포함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 11월 1일 날 출범하기로 했던 집행위원회가 12월 1일로 연기될 거라고 했던 내용 중에 영국도 포함될 거다. 그 원인 중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원래 영국이 10월 말에 유럽연합을 떠나야 되는데 그럼 10월 말에 유럽연합을 확실하게 떠나면 그럼 깔끔하게 11월 1일 날 영국을 제외하고 집행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가 1월 31일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연기가 됐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럽의회는 가만히 있어봐. 아직 1월 30일이 되려면은 한 2달 남았는데 이거 영국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영국을 제외하고 27개국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1일 날 출범하는 걸로. 자, 결국 그 얘기는 영국은 어쨌든 간에 1월 31일 날 이후에는 유럽연합에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유럽에서는 이미 영국을 제낀 것 같고요. 이번에 구성된 유럽연합 차기 집행위원회는 폰데어라이엔을 포함한 여성이 13명, 그리고 남성이 14명, 거의 비율이 52대 48 정도로, 남녀 성 비율이, 아주 최상의 이 비율을 맞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앞서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고 이 유력한 현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든 연세가 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이제 핵심될 이슈들 중에 건강 문제, 나이 문제도 포함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며칠 전에 건강 이상설이 좀 있었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로키의 몸, 그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강인해 보이는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내린 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아무 얘기 없이. 야, 니네가 나한테 건강하지 않다고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는데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직 건강해. 이랬다고 하는데 제가 새벽에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좋은 걸까? 저렇게까지 하고 싶은 걸까? 약간 유치하지만, 되게 유치하잖아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을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벗겼을 때 그런 몸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키의 몸을 이렇게 합성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대통령 자리가 주는 그 어떠한 그 무언가가 저렇게까지 인간을 유치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치함과 동시에 정말 아주 하물며 잔인하게 할 정도로 잔인함을 부여할 정도로 어거지로 무언가를 쥐어짜고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될 정도로 참 좋은 자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번 저는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좀 젊었다면 아마 법이라도 뜯어 고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까지 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바마가 기록한 그 기록을 깨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주 동안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TV로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첫날에만 1,88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TV 생중계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방영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래, 트럼프 대통령 잘라야 돼, 물러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0%,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던 국민들이 43%. 물론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수치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 TV 생중계 이후에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설마 그냥 뉴스 기사로 봤는데 아유 진짜 그랬을까? 설마 그럴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에이 모르는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TV에서 2주 동안 증인들이 나와서 트럼프가 좀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모 점에서 뭔가 좀 이상하고 이런 얘기를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TV를 본 다음에 국민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예, 경제가 주는 돈이 주는 무서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 TV 생중계 이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49%에서 53%로 4% 증가했다고는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도널드 트럼프 저 녀석 저거 너무 그냥 오버했네. 권력을 막 쓰기는 했네. 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그렇다고 탄핵을 시키지는 말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증시가 좋잖아요.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더라. 라고 예전에 누가 얘기해줬죠. 제가 방송에서 자주 해드리는 얘기가 가난이 문을 열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 굉장히 좀 너무 돈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탄핵에 관련돼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을 본 국민들이 아유 트럼프 대통령 쟤 너무했네. 에이 이제 너무 권력을 막 썼네. 이렇게 생각은 할지언정 탄핵은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본격적인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다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12월 4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합법적인 근거를 검토하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트럼프한테도 거의 트럼프 대통령 너 12월 1일까지 청문회 참석할 거야? 아니면 대리인이랑 같이 올 거야? 이거 알려줘. 이렇게 공개 서문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하느냐? 존 볼튼, 자신이 자른 존 볼튼이 증언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을 아이고 존 볼튼 애국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치켜 세웠고요. 그리고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전 세계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는 미국 국민들이 해주느냐 마느냐 유무가 있는 거지. 미쓰리가 트럼프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표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기에다가 지금 증시까지 저렇게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드렸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연달아 금리를 3번씩이나 했는데 경제지표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라고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3분기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뭐 경제 지표들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부진했다고 하죠.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 보면 경제 지표는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콩 인권법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서명을 안 할 거야라고도 하지 않고요. 서명을 할 거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백악관 책상 위에다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왜? 그거를 만지는 순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 액션이 증시를 분명히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과 중국의 마지막 어떤 협상을 앞둔 진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둥,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12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에 개최되는 비공개 경제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제 2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앞당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앞당기는 이유를 시장에서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 15일부터 관세가 이제 인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660억 달러에 대해서 10%에서 15%로 관세를 인상하게 되는데 12월 15일 날부터 인상 예정되어 있는 그 관세를 좀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빨리빨리 무슨 어떤 공작회의 같은 거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우리 중국이 12월 15일 날 그때 관세를 때려맞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어떻게 합의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예, 그런 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간다고 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바보다. 아니 똥개도 자기縄바리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아이오와주에 시진핑이 간다 안 간다 그랬을 때 제가 시진핑이면 죽어도 안 갑니다. 그거는 합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하러 가는 건데 즉 상대방의縄바리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縄바리 중에서도 가장 어찌 보면 그 표심을 뒤흔들 수 있는 그 아이오와주에 시진핑이 간다? 총 맞으러 가는 겁니까? 그거 완전히? 예.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간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 칠레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뭐 제3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시진핑과 트럼프가 둘이 만나서 사인하는 게 아니라 장관급들이 그냥 합의를 본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리멸렬이에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G20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뭐 책상을 뒤엎느냐 아니면은 뭐 연기를 하느냐 사인을 하느냐 이번에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사인을 하느냐 이거였는데 이제는요 그것도 거기까지도 안 가요. 그냥 장관급들이 대충 합의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한쪽으로 규제도 하면서 그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단계를 맺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미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지리멸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뉴스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면서 뭔가 이렇게 양보하는 듯한 아유 제가 합의를 해봐 드릴 테니까 우리 중국으로 좀 이렇게 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대하면서 아유 저희가 저기 좀 오셔가지고요. 아이고 오셔가지고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융숭한 대접도 할 테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인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중국이 크게 양보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가장 의심 가는 건 뭐냐면 그렇게 진짜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조금만 권력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조금만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그 나와바리의 중요성이라는 걸 안다면, 그런 평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한다. 자기 나와바리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서 말도 안 되는 허공이 삽질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중국에서 12월 15일 추가 관세 강행되기 전에 1단계 무역 협상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예, 그리고 유럽 증시는 상승했고요. 특히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미국은 저런데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시장의 대응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5년 정도 진행하면서 진짜 편하게 증권 전문가 하면 돈도 잘 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증권회사 다니면서 제가 손해를 보게 했던 그 투자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예, 저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래, 시장에서 내가 오히려 개인들을 이용해서 내가 주머니를 채우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뭔가 이 바닥을 좀 전해주고 싶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 그럼 참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된 경제 방송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중간중간에 뭐 돈다방 미쓰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도 그렇고 참 제가 중간중간에 드는 생각들이 꽤 많았습니다만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제가 이 바닥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개인이 당하고, 예. 항상 개인은 상투 잡고, 그리고 항상 내가 사면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빵하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거를 알면서 판 다음에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또 따라서 다시 추격 매수하고, 늘 시장의 밑바닥은 외인들이 깔아놓고 그리고 기관이 꼬시고 그 다음에 개인이 상투를 잡고 이게 20년 동안 변치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전문가라고 추정되는 분들과 예, 이래저래 뭐 댓글 싸움이든 뭐든 해가지고 예, 티격태격 좀 부딪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뭐냐면 뭐 증권 전문가 분들로 추정되는 분들과 싸우는 거는 저는 뭐 흥미진진해요. 뭐 정말 그러시려면 저랑 수익률 게임 하시죠. 1년 동안. 뭐 저는 이거 자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어떠한 그런 티격태격 싸움은 스트레스는 좀 받지만 되게 흥미진진했던 시간이었는데 문제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 마음을 참 몰라주고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나름대로 제 정성을 다했는데 예, 그 마음을 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저를 원망하시고 나중에는 저를 또 사기꾼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방송을 원래 2019년 6월 말에 그만두기로 했었죠. 예, 그만두기로 했었었는데 제 개인적인 조금 더 시간도 좀 필요한 게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3개월 동안 10월달, 11월달, 12월 동안 3개월 동안 제가 유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방송을 통해 나 미쓰리와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가도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자. 그래서 2020년부터는 좀 어찌 보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좀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아직 언제라고 딱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예, 이제 저는 조만간 예, 돈다방 미쓰리를 예, 내려놓을 겁니다.
언제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과 헤어질 그 마음의 이제 그 준비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돈다방 미쓰리와 헤어질 그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그 시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예, 방송을, 좀 진행해 나갈 겁니다. 아마 오래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5년 동안 참 제가 많이 성장을 했고, 맨 처음에 돈다방 미쓰리를 하면서는, 이제 이걸로 뭔가 기반을 잡아서 제가 방송을 해야지. 다시 경제방송에 진출을 해야지.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 경제방송, 케이블 방송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뭐 그런 야무진, 그 헛된 꿈을 꾸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 뭐 경제방송 이 뭔가 규모도 요즘에 그렇게 뭐 오히려 커지기는커녕 유튜브 같은 데 밀려가지고 오히려 방송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꿈보다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다른 시각을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노력도 했고,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최소한 제가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그냥 결론은 좀 아니구나, 예, 라는 생각에 지금 그 결론에 봉착했고요. 다행스럽게, 예, 정말 저와 마음이 맞는 분들과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예, 그 분들과 이제 제가, 예, 만들어가는 그 무언가는 또 앞으로 또 새롭게 또 짜야겠죠. 물론 뭐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사람이 뭐 딱 공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되게 민망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했다, 사기쳤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뭐냐, 내가 참자, 그런 사람도 있지. 뭐 내가 아니면 되지라고 넘길 수 있는 그릇이 제가 안 돼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뭐 좀 진짜 자괴감 들고 괴롭기도 했었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돈다방 미쓰리와 헤어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중에 더 이제 자세한 인사는, 예, 마지막 종방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11월 28일 미국 시장 열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괜히 보지 마시고요. 예. 오늘 하루 목요일 화이팅하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